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현장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 9시 반이 되기 조금 전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거의 하루가 다 지나서야 돌아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전 6시 54분쯤에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3분에 이곳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니까 약 21시간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22시간 가까이 검찰청사에 머무르다가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귀가를 한 겁니다. 검찰 조사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곳 취재진들 역시 꼬박 밤을 지새면서 검찰청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온 김승환 기자와 함께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당초 어제 한 자정 전쯤에 한 70%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라는 변호인 측의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밤이 지금 지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밤에 조사가 1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예. 하지만 조사를 검토하는 데만 7시간 정도 걸린 건데요. 어떤 검사와 나눴던 네. 그런 진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검토하고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변호인과 점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나간 직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또 뭐 몇 번 검토했냐, 또 어떤 방식으로 했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조사 확인에만 7시간 정도 걸리면서 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조사 시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전체 조사 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가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네. 7시간 정도가 조서 검토니까 전체 총 22시간 가까운 시간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조사 검토에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것과 비교하면 한 두세 배 정도 좀 많다고 긴 시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예. 조서를 검토했다라고 하고요. 또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정도 네. 조서를 검토했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봐서 그 조서를 일일이 다 외워서 나중에 변호인과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조사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꼼꼼하게 봤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제 조사에는 이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나눠보면 이 형사 8부의 한웅재 부장검사, 그리고 특수 1부의 이원석 부장검사, 이렇게 두 파트, 이 검찰 수사 역시 한 투트랙으로 나눠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조사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형사 8부 진행 사건을 조금 더 많이 조사를 했느냐, 아니면 특수 1부 사건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어제 검찰 조사의 방점 내지는 초점 정도도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조사 시간을 두고 어떻게 얼마나 조사를 했느냐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예. 일단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조사 시간을 통해서 보면 어제 9시 35분부터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 조사를 시작해서 점심 식사를 갖고 다시 오후에서 재개를 한 다음에 8시 35분쯤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걸 네네. 보면은 거의 뭐 점심시간을 빼더라도 10시간 이상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한웅재 부장에 이어서 이원석 특수 1부장이 그 조사를 맡았는데요. 8시 40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웅재 부장이 조사를 많이 한 셈인데, 이 한웅재 부장이 있는 형사 8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네. 특수본이 출범하기 전부터 미래와 K스포츠 재단의 어떤 고발 사건부터 네.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비리에서 시작을 예, 한 그렇습니다. 거였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주로 쟁점이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도 미래와 K스포츠 재단에 재단 출연금을 두고 삼성이 이것을 대가를 바라고 냈느냐, 네. 아니면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서 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것을 뇌물 프레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을 보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3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고, 이 특수본이 적용한 혐의 8개에다가 특검이 또 5개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직권남용 광요죄를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검이 적용을 한 것처럼 뇌물죄를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리 하나 차이가 뭐 그렇게 크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대기업의 입장이라던가 반응이 전혀 180도 이렇게 뒤집는 정도의 효과가 상당히 큰 주요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듭 일단 예.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 뒤에 법리를 확정하겠다는 네.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를 뭐 미리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지 않겠냐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검찰은 원론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뇌물이냐 네. 직권남용을 어떤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을 일단 네, 현재는 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전부터 검찰 쪽에서는 이 대기업 강요 재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한 쟁점이었는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박 전 대통령,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네. 일단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좀 특이 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예. 계속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선의 때문에 그것을 네. 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대통령이 강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고요. 또 자신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한 것, 이런 네.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참모진들이 자신의 지시를 과잉 해석했다, 이렇게 좀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검찰 쪽에서는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황에서도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추정 내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검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 엮인 것이다라는 이 한마디에서 함축되어 있는 이 모든 혐의 부정, 이 스탠스를 유지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 히든카드 한 방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좀 부인해 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깰 만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종범 전 수석의 예, 업무 수첩, 사초라고 불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어떤 회의 내용을 꼬박꼬박 네. 이렇게 다 빼곡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이런 부분이 다 빼곡히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검찰이 또 되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까 그 이전에 압수수색을 네네네. 통해서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꼬박꼬박 녹음을 했고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 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3자 대화가 여기 또 휴대전화에 예. 녹음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제시를 하면 박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혐의를 좀 부인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핵심 증거들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했을 가능성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물증, 이 히든 카드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더 압박하는 전략으로 검찰이 사용했을 수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어제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 전부터 이렇게 상정이 됐던 하나의 시나리오가 과연 이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검찰은 물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소환 전날부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제 오후에 또 알고 보니까 이 핵심 공무원 3명, 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소환 통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3명 다 출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출석하진 않았지만, 검찰 쪽에서는 충분히 이 대질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 조사의 이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정해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하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말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예. 계속 뭐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국정농단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함께 뭐 대지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구속이 된 뒤 검찰과 특검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왔고 예.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질 신문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검찰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 네.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대질 신문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추가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이 추가 소환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검찰 역시 이 한 번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이 수사의 마무리라는 것이 이 중간 마무리가 되겠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이 확정 여부를 결정을 짓는 이런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건이 될 부분은 과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은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을 뭐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김수남 검찰총장이 현재 물론 그 수사본부장은 이영렬 예. 중앙지검장이지만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그 대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청사에 머물면서 수사 경과를 또 지켜본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원칙에 따라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맞지 않냐라고 보는 기류가 많은데, 왜냐하면 검찰이 특검의 그 뇌물 프레임을 적용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줬다라는 혐의로 지금 네, 구속이 된 구속이 상태인 줬다라는 거죠. 혐의로 예.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서 그것이 받은 것이 맞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또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이 받은 사람의 형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대면 조사가 이 21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검찰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과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수사팀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오늘 밤 늦게라도, 오늘 오후라도, 늦으면 내일 전후를 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